여러분 안녕하세요. 벡터 해석학을 강의하게 될 장태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벡터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모든 과목을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대학 과목을 갖다가 어떤 한 과목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는 그 과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갖다가 익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벡터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볼 것이냐?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는 수학이라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는 살짝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는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이 벡터 해석학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봐야지 될 건데요. 전체적인 개요로서 벡터 해석학은 말 그대로 뒤에 해석학이라는 거는 쉽게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과목들에서 보자면은 미적분학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앞에 벡터자가 들어갔었으니까 소재가 벡터인 겁니다. 즉 벡터를 가지고서 어떤 해석학을 갖다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목들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장들의, 그러니까 섹션들의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아무래도 벡터를 갖고 하겠죠. 그리고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좀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해석학이니까 함수를 다룹니다. 그 함수들의 변화나 축적 이런 것들을 갖다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 뒤로 일변수, 다변수에 대한 미분과 선적분, 변적분, 그 다음에 이제 텐서 해석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던 걸로 그냥 일반적인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적분학을 갖다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뭐 그걸 갖다가 뭐 해석학이라고 해서 배운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미적분학 이렇게 해서 배운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했었던 거는 함수 모양의 다분히 이런 식이죠. 뭐 fx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좌표상에서 이렇게 있는 이쪽에 x, 이쪽에 y 이렇게 있는 이런 좌표상에서 뭐 어떤 곡선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던 건데요. 이거는 어떤 들어가게 되는 녀석이 x 한 개고요. 나오게 되는 것도 y 한 개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칼라라고 이야기하는 값들이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로, 세로, 높이라는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방식이 시간 속에서 존재를 하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4차원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를 갖다가 하면서 주로 하는 작업은 세상에 대한 관찰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게 시간을 따라서 변화해 나가죠. 이런 변화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을 하는 게 이 함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적어도 3차원 공간, 그 다음에 시공간이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하면 4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선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뭐 아주 간단한 예를 갖다가 이쪽에서 좀 그림으로 좀 보자면요. 이렇게 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을 가져다가 이쪽에 있는 공을 이용을 해서요. 자, 얘를 갖다 이쪽으로 이렇게 때린다고 해보죠. 쳤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 공이 어딘가로 가겠죠. 이렇게.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찰하고 싶은 곳이요. 관찰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함수들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 공을 갖다가 칠 때 치는 힘의 크기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변수는 힘의 크기라는 변수 한 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f라는 함수 안에 뭐 어떤 x라고 해볼까요? 아니, x보단 t가 좀 낫겠네요. 자, t라는 변수 한 개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값에 대한 관심, 즉 얘가 t라는 힘으로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튀어나갈 때 뭐 속력 이런 게 관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나오는 쪽은 뭐 v 뭐 이렇게 해서 속력 한 개만 나오면 되죠.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요. 얘가 이쪽에서 어떤 힘으로 부딪혔는데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갖다가 알고 싶어요. 그걸 관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x랑 y 좌표가 필요할 거고요. 공간상이라고 그러면 x, y, z가 필요합니다.
즉 1변수가 들어갔는데 나오는 대상은 3변수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부딪힌 건 관심 없고요. 얘를 갖다 공을 우리가 그냥 쭉 굴렸습니다. 굴렸을 때 주어진 공의 궤적. 뭐 굴렸으니까 평면이겠죠.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공을 들고 있다가 던졌어요. 던졌을 때 이 공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즉 시간 t라고 봤었을 때 그럼 나오는 녀석은 공간상이라고 그러면은 좌표로 x, y, z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1변수 함수가 들어갔는데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다변수가 되는 거죠. 요거를 뭘로 부를 거냐, 이건 이제 우리가 벡터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하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거는 변수 한 개짜리, 즉 1차원인 녀석이 들어갔다가 1차원이 나오는 거였었는데 비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현실에다가 무언가를 하려고 보니까 가장 단순한 형태로 1차원인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녀석, 우리가 결과물로 보려고 하는 거는 3차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학할 때 이런 거 보면은 결국 함수를 그리는 이유는 변화를 한눈에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얘네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미분하고 적분을 할 건지 이런 걸 좀 알아야지 될 거고요. 또 얘네들끼리의 값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녀석이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은 방향까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벡터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벡터야. 그리고 얘 지금 변수 한 개 들어갔죠. 시간에 대해서만 본 거니까요. 그래서 이 1변수에 대해 가지고 이 함수의 변화를 갖다가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쪽에 있는 이 1변수 벡터 함수의 미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얘가 우리가 시간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 이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아까 공이 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공이 굴러갑니다. 그러면은 이 공이 이 공을 칠 때 어떤 방향에서 쳤는지까지를 가지고서 이 공의 움직임을 갖다 표현을 하고 싶다. 그냥 당구 같은 거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게임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아니면 구슬치기. 자, 얘가 이쪽에서 특정한 힘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갖다가 쳐주면은 얘가 어떻게 가는지. 이걸 갖다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하려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녀석에 대해서 들어온 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좌표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좌표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변수 3개짜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움직임이니까 x, y, z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우, 복잡해졌죠, 좀.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특정한 힘으로 쳤을 때 얘가 방향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어느 정도 힘으로 가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이쪽에서는 그냥 힘에 대한 거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어떤 변수 한 개.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공간상에 특정한 위치에서의 온도를 갖다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수는 x, y, z가 될 것이고 나오는 값은 온도값이 되겠죠. 뭐 몇 도씨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여러 개인데 나오는 건 일단 스칼라라고 해가지고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나 이쪽에 여러 개가 나오는 다변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 이쪽 제목 쪽에서 보자면은 다변수 벡터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사실 변수 한 개인 거에서 뭐 기본적으로 변수 3개짜리라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3개짜리로 간 거는 기준점을 이쪽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뭐 미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다루기가 좀 쉽습니다. 반대로 3개짜리에 대해서 값이 1개짜리로 나올 때도 어쨌든 값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하면 좀 쉽거든요.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3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물론 이거 꼭 3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R3일 필요는 없고 Rn인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간상으로 보면 3차원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공학이든 어디든 특히 이제 벡터 해석학을 할 때 주로 주 관심 사항 자체가 이제 R3거든요. 즉 3차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드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정의하기도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외로 치기는 하는데 우리 이쪽에 있는 배우는 거에서 보자면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과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이 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자 이쪽에서 보면 적분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뭐 면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만은 어쨌든 그 적분을 할 때 변수가 어디를 따라서 움직이죠? 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직선이죠. 자,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함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었으면은 자, 수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추상화를 갖다가 시키면서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전개를 시키거든요. 요게를 따라서 가던 걸 갖다가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선이고 얘도 이걸 따라서 X축을 따라서 움직였듯이 이쪽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미분이나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정의를 갖다 잘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선적분이에요. 선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면적분은 개념이 직관적으로 오려고 하면은 이제 3차원 직교좌표계에 대해서 3차원을 가지고서 하는 뭐 이중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면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긴 하는데 요거를 확장시켜 가지고요. 이번에는 특정한 면에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평면이 아니고 공면이요. 그런 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유체역학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역학 등등등의 역학계에서 유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보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적분을 갖다가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면적분이 돼요. 마지막에 있는 이 텐서 해석 같은 경우가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거 4차원이죠. 1차원, 3차원이니까 그리려면 4차원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원입니다. 얘는 몇 차원이 되겠어요? 3차원, 3차원, 6차원이죠. 자, 4차원을 원래 우리가 공간상에서 그리려면 방법이 없고요. 원래는 시간에서 영화처럼 이렇게 쭉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데 요걸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특징적인 몇몇 그래프들에 대해서는 그래프에다가 색깔 같은 걸 갖다 입히는 방법으로 그래프처럼 그래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나마 4차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좀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6차원이면은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힘든데 요 텐서 해석이 바로 R3에서 R3로 가는 거. 뭐 우리가 공학 쪽이나 뭐 이런 역학계에서 보면 응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낼 때 보통 이제 텐서 해석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벡터 해석 쪽에서 제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일 어렵다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야 되는 건요. 우리가 미분을 하던 적분을 하던 함수를 보는 거에 대한 기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미적분학 같은 것들을 하면서 했었던 일변수 함수 있죠. 일변수 함수를 갖고 함수를 갖다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적분을 했었을 때 어떤 성질들이 있고 적분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현실계랑 아니면은 그 식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해 놓은 그 직관력 있죠. 계산력이 바탕이 되는 직관력 하에서 얘네들을 갖다 이제 차원을 높이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원이라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당히 짜증이 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직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를 갖다 자기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마치 장님 둘이 모여가지고 빨간색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장님이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근데 듣는 쪽에 이제 빨간색을 본 적 없는 사람도 볼 방법도 없는 사람이죠. 애초에 장님이니까 눈이 안 보이죠. 일단 안 보이는 입장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빨간색에 대한 생각을 갖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걸 갖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벡터 해석학 쪽이에요. 제가 전달해 준 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려줄 방법도 없고 그 사이를 갖다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전에 어떻게 쓰였으니까 이걸 그대로 확장한 거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쓰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잘 넘기면은 실제로는 이 벡터 해석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애초에 쓰던 이 미적분학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소재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얘네들이요. 이쪽에 있는 이런 것들. 이거 이제 벡터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3차원 벡터라고 하면 얘를 갖다 벡터인 U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때 이쪽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요. 이제는 3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U가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게 V라는 벡터다. 벡터라는 표시로 이렇게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도 변수 한 개고 이쪽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변수 한 개죠. 따라서 이 위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 변수들에 적용했었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다변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이죠. 그런 면에서 이 벡터 해석학이 조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요. 어쨌든 그 공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로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탐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을 나타내는 벡터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제일 처음에 소재가 되는 벡터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벡터라는 공간 내에서 벡터가 갖고 있는 연산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아보면서 이제 이번 벡터 해석학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